안녕하세요. 논리 체인호입니다. 문법 작년에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문법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암기된 문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풀려고 접근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지금 수능 국어의 트렌드는 암기된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라 보기에 주어진 조건들의 사례를 분석할 수 있는 힘, 그 분석한 걸 가지고 또 다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힘, 이걸 물어보는 것이지 문법 자체의 개념어나 그 개념어에 대한 사례를 그대로 내신처럼 찾는 시험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문법을 단순히 개념 해당하는 사례를 암기하다가 보니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문제를 못 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올해 수능 문법을 보면서 문법이라는 건 개념이나 뜻풀이나 사례를 묻는 것이 아니구나,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걸 묻는 거구나 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려웠다는 지문들인데, 자, 국외음화라고 돼 있어요. 근데 국외음화가 뭔지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외음화에 해당되는 사례를 줬거든요. 국외음화라는 것은 달라진 게 얘잖아요. 예. 그러면 이 모음 앞에서 얘가 얘로 달라진 거구나. 그러면 얘도 디귿이 얘로 바뀌었잖아요. 얘도 봤더니 이 여 속에는 이가 들어있어서 이 앞에 디귿이 지읒으로 바뀐 거구나. 그럼 이 앞에 티읒이 치읒으로 바뀌는 걸 국외음화를 하구나 라는 걸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단모음화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주어진 사례에서 달라진 게 여에서 어로 됐구나. 그럼 요 계열이 오가 되면 되는구나. 그리고 여기 C도 원순모음화 몰라도 된다. 왜? 사례를 봤더니 미음 아래 의가 우가 됐구나. 이런 식으로 의문론의 관계에 따라서 보는 연습을 엄청 하거든요. 먼저 국외음화의 대표적인 개념은 설명을 해줍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다. 중요한 건 이걸 읽어내는 능력이다. 오히려 이것들과 또 다른 사례와 이게 같은 현상인지 읽어내는 능력. 수능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것도 똑같이 미음 계열인데 비읍 의가 우로 바뀌었네? 그럼 이건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이거와 이거의 공통 범위로 이 뒤에 것이 아니라 앞에 물 요거니까 의가 우로, 의가 우로, 미음과 비읍이 올 때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이걸 원순 모음이라고 하네? 라고 하면 되는 거지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D도 부엉이 있는데 달라졌네? 그럼 부엉에 이란 게 하나 더 추가됐네. 그러면 추가된 게 접사가 결합한 유형이라고 했으니 얘가 접사겠네? 라고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처럼 단어가 결합한 형이라는 말에는 갈인데 여기 다른 갈과 대가, 그러면 각각 갈도 단어가 되는 거고 대도 단어가 되는구나 라고 읽어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를 보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똑같은 걸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아까 이 사례 보면 이 모음 아래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 모음 안에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었네? 그럼 같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서울에서 연대 아까처럼 어로 바뀌었네. 그러면 섬 언데 이게 여가 어가 됐네. 여가 어가 됐네요. 같은 현상이네.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풀도 여기 봤더니 비읍, 미음, 아래, 은혜, 아래, 우네. 그럼 됐네요. 그럼 이런 것도 산거미에서 거미는, 근데 여기에 똑같이 검인데 새로 추가된 게 없잖아요. 여기는 여기하고 단어가 달라서 하나가 들어와야 되고 접사가 없기 때문에 이건 같은 유형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보면 닭잎인데 닭이 있고 여기는 닭이 있는데 새로 나무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여기는 두 개가 됐다. 여기도 두 개가 됐다. 하나인데 두 개다. 그럼 이거는 단어 결합형이네.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더 볼게요. 모음 조화라는 건 기본적으로 한국인이면 아는 거.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근데 이거 구체어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거 모음 조화랑 더불어서 어간, 어미, 불규칙에 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어진 사례들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제 문법 강의 보면 약 7개 정도만 살짝 개념 암기해라 요거 있거든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럼 양성모음 아가 왔더니 애로 바뀌었네. 여기는 어계로 왔더니 요런 애로 바뀌었네. 근데 똑같이 어계열인데 얘는 얘로 바뀌었네? 그럼 둘에 달라야지. 근데 또 얘는 애계열에 왔는데 양성일 때 애가 왔는데 음성끼리 올 때 애가 있네? 요 차이를 읽어야지. 여기도 똑같이 다 안돼. 여기 봤더니 얘는 다 아가 되는데 다로는 못 붙이는구나. 똑같이 됐는데 얘네는 탈락이 아무것도 안 한 그대로죠. 근데 얘네들은 얘가 이 과정에서 탈락하고 이렇게도 되는구나 라는 차이를 읽어내면 되는 거예요. 자, 답을 보는 능력을 한번 키워볼게요. 조그맣과 이럿은 조금의 일어서로 활용하므로. 그럼 잘 보세요. 그러면 조그맣에 아가 왔잖아요. 그럼 여기에 아계열이 오면 애계열이 온다라는 요거. 아계열에 아를 붙여봤더니 애 됐잖아요. 그러면 조금에. 근데 일에 서로 활용한다 라고 돼 있으면 여기 봤더니 똑같이 어란 말이죠. 근데 어가 왔는데 이게 애 이래라고 올려면은, 자, 이게 어가 왔는데 애로 올려면은 이게 와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건 니은이 되는 거죠. 앞에 거는 기역-1인데. 그러니까 여기는 요 조금애가 되려면 아가 와서 기역-1인데. 근데 어가 와서 애가 오려면 이 럿에 플러스 모음 조화 그러면 어가 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이 레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럴 때 온다면 요건 니은.
이게 이래서라고 됐다고 했으니 얘는 니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억-1과 활용유형이 같겠다. 기억-1이 같은 건 얘만이고 조금이고 니은은 포함되지 않는 거잖아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어가 나오면 둘 다 바뀌는 게 불규칙이고 이런 기본 데피니션은 알 필요가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주어진 사례들과 응용할 수 있는 힘, 이게 논리적으로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모든 문제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출제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 거는 문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은 다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해당되는 개념들의 사례들을 보되 더 중요한 건 주어진 사례로부터 이 현상을 이끌어오고 내가 선택지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키워주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으라고 문법을 막 단순히 정리 암기하면 수능에서 이런 것들을 풀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암기를 통해서 풀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문법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문법은 쉬워지고 있는 추세다. 오히려 조건을 다 주고 개념들에 대한 정해진 사례를 묻지 않는다. 마지막 하나를 더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서 니은이 나는 전성 어미로 암기하고 있다면 그것이 동시에 다른 문장에서는 똑같은 니은이 선어말 어미가 될 수도 있다. 근데 이 선어말 어미도 동시에 현재를 가르치는지 과거를 가르칠 수도 있다. 단순히 니은을 현재시의 선어말 어미라고 암기하면 안 된다. 앞뒤 주어지는 상황에 따라 주어지는 단어에 따라서 이게 전성 어미로 되기도 하고 선어말 어미가 되기도 한다. 그런 것들을 같은 현상 중에서 앞뒤 관계로 다른 것을 읽어내는 능력, 요런 걸 키우는 공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체인호 문법의 본질이에요. 텍스트, 문학이나 비문학을 본 친구들도 이해할 겁니다. 결국 논리로, 모든 영역은 논리로 한다는 거. 문법도 쉽게 공부할 수 있으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하고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면 여러분 모두 다 문법 만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